어찌됐건 이제 그 신빙성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살펴봤듯이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그래도 제일 적극적으로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국 기원설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 기원의 뜻은 사물이 생긴 근원, 오리진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창조, 크리에이션 또는 원조, 파운더의 의미로 골프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프의 기원은 중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추정을 보면 이제 1991년에 중국 감숙성의 한 사범대학 체육학부 교수인 링홍링이 호주의 한 학회지 오스트레일리안 소사이어티 포 스포츠 히스토리 호주 역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골프의 원조는 중국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본래 중국에서는 골프를 츠이완이라 불렀고 추한 이미 서기 943년에 발행된 남당의 사서에 이 사실이 쓰여 있다 주장합니다. 링홍링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한 원나라 때 1271년 1368년대의 그림인 추한도 벽화에 링홍링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림으로서 이 그림의 영락없이 오늘의 골프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지막한 작은 언덕 사이로 해저드라고 할 수 있는 냇물이 흐르는 들판에서 4명의 사나이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3사람은 이미 홀컵 어프로치에 성공한 듯 표정에 여유가 있고, 비기너 하나는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라이를 살피는 그림이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지금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 주장하는 기록들은 15세기였죠.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가 주장하는 14세기. 근데 벌써 943년은 약 10세기. 그 다음에 이것도 원나라 때는 벌써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죠. 중국이. 그런 기록과 자료들이. 자, 그럼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추한도 벽화지완이라는 원나라 때 추한도 벽화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벌써 하고 이제 구멍에 이 사람이 이제 라이를 누르려고 이 사람들은 벌써 했고, 이제 집어넣으려고 살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추한도 벽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종행락도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라 명나라 때 그러면 선종행락도 이 왕이 이제 이런 골프 같은 지금의 게이트볼 형태로와 비슷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같은 넓은 이렇게 쳐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요게 중요한 게 골대가 아니라 구멍을 파고 이렇게 놓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골프의 원형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겠다. 건강한 체구의 선종. 그래서 중국 선종입니다. 우리나라 선종이 아니라 선덕제라 칭하며 제기하는 1425년부터 1435년 명나라 선종이 양손에 클럽을 쥔 채 몇 번째로 칠까 망설이며 전방을 응시하고 있다. 요 왕이 요거는 내관들이나 신하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명나라 때는 이런 중국 명나라 때 현재의 퍼팅과 유사한 경기를 하고 있는 여인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과거에 이렇게 골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성행했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여인들이 이제 이런 스틱을 들고 공을 하는 그림들까지 성행했다면,
분명히 그만큼 굉장히 유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길 한번에 심어진 나무들은 줄기 중간에서 인위적으로 굽혀져 마치 창문처럼 둥근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높이가 지상 10m 정도로 된다. 따라서 그 공간에 볼을 날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쪽 구석에도 클럽을 들고 달려오는 캐디 구동의 모습도 보인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요 친구 요 캐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캐디가 원래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런 이제 여인들 왕족이나 이럴 때 이제 그런 약간 하인 같은 소년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 아까는 본래 중대라서 행해진 보타고라는 경기가 발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943년까지는 문헌으로 고증되고 있다. 남당의 사서에 있다고 그랬죠. 12, 15세기 중국에서 당시 성행하던 추환을 위해 환경 이라는 골프 규칙집을 만들었었다. 그래서 최초의 환경은 1282년에 완성되었으며 총 32장 12,000자로 되었다. 골프 경기에 관한 규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그리고 뭐 여러분들 1282년이면 훨씬 스코틀랜드보다 앞서죠. 그때 벌써 이미 경기 규칙집이 있는데 볼은 단단한 나무의 공이를 깎아 만들어 권이라 불렀으며 클럽은 조금 옮겨서 클럽은 구봉이라 하였다. 따라서 제1타는 초봉, 제2타는 이봉이었다. 그 룰에 의하면 첫 타구는 볼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는 티 위에 볼을 올려놓는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봉 이후는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샷을 해야 하며 홀아웃 때까지 볼에 손을 댈 수 없었다. 즉 노터치 플레이를 지킨 것이다. 지금의 골프와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환경은 여기 한 술 더 떠서 볼이 놓인 상태. 라이를 10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평은 평지, 요철은 글자 모형대로 이렇게 요절, 오르막 내리막이라는 얘기죠. 앙은 어게인스트, 주는 다운힐, 외는 아마 오비로 짐작된다. 이건 이제 이순수 교수님께서 다 풀어 이제 본 것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자 세대는 아니라서 하는데 참 그런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환경을 직접 이제 보시고 쭉 이 해석해 놓은 내용을 제가 또 인용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명나라 때문에 이 환경입니다. 이제 베껴 썼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홀의 기준 타수는 홀 공이 파3인데 한타 적게 쳐서 홀아웃 할 경우 1주를 얻게 된다. 말하자면 요즘 버디를 해야만 이길 수가 있고 홀인원은 2주인 것이다. 그죠? 홀인원은 한 번에 쳐서 홀에 넣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의 골프에서도 이름난 시합에서는 버디를 잡아야 승자가 될 수 있듯이 추환도 때로는 경기가 백중하여 그날 해가 저물도록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다음날 다시 재경기를 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그런 주장들을 할 때는 분명히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하면 플레이어가 장시간에 걸쳐 한타의 승패를 겨루는지라 선수들은 예의를 존중하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해석하는 것은
엄격히 금해왔다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추안의 장소, 기재, 경기 방식, 시작 규칙 등을 상세히 좀 옮기겠습니다. 상세히 구분하면 100가지가 넘지만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날의 골프와 얼마나 유사한지 추측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이 놀이는 그대로 이제 뭐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경기 이제 게임의 형태로 규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요기락에 의하면 추하는 본래의 근원에 따르면 당대의 보탁으로부터 변화하였고 또 골프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역설한다. 즉 추안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사회발전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후 이제 1218년에 서류를 명망시키고 1227년에 서하를 그 다음에 1234년에 금을 멸하고 1235년에 남성과 전쟁을 시작하여 1279년에 남성이 망하고 몽고족은 원을 건립했다. 그래서 5대1에 300여 년간 정권이 분립할거 상태가 계속되다가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한 이제 몽고 징기스칸 서쪽을 정벌하기 위해 아시아와 일본, 유럽 국가의 무력을 사용했다. 그쪽까지 진출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9년부터 1259년에 이르는 40년간 구소련이 중앙아시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지대를 점령하였고 지금의 그런 지역이죠. 네덜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도 진출하였다. 지금의 이제 그때 미개했으니까요. 또 시리아의 영역도 침범하였다. 그 후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으며 정치, 경제적인 왕래를 하는 동시에 문화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추안이 유럽에 전달된 경로라고 역사적 근거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 뭐 기원 전에도 이런 문화교류는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중국의 추안은 역사적 그림 가문론에서 보듯이 오늘날의 골프 이미 자명하고 그러한 기록과 자료들이 스코틀랜드 1547년 잘 기억합시오. 네덜란드에서 최초 주장한 1360년, 프랑스에서 주장하는 1261년보다 뭐 로마는 어떤 근거는 없으니까 943년 남당의 사서에 이제 몇백 년이 앞서 있기 때문에 골프의 기원은 중국이더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주장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약 5가지 그 기원에 관한 설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뭐 로마를 제외시키더라도 4가지 설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좀 접이 어떤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하고 또 신뢰할 만한가를 살펴보면 이제 자 어프로치 샷입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왜 이런 적을 했냐면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숏 아이언이나 웨지 등을 사용하여 핀 또는 홀을 겨냥하는 샷이다. 날아가는 거리가 구르는 거리보다 긴 샷을 피칭, 날아가는 거리가 구르는 거리보다 짧은 샷을 치핑이라고 하는데 이 어프로치 샷은 골프에서 퍼팅 다음으로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샷으로 이 보기 플레이어가 싱글 플레이어로 가기 위한 근무를 해도 관여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해서는 골프의 어프로치 샷과 논문의 백민 논의 뭐 여러분들 결과 및 논의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논의를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듯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어프로치 샷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프로치 샷을 잘하면 퍼팅은 당연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어프로치 샷 살펴보면 즉 앞에서 유럽과
중국의 골프 기원설에 관한 주장과 학설들을 살펴본 바 같이 각각의 기원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스코틀랜드 발생설보다 오히려 프랑스 발생설이 제일 오래된 기록과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동양에서는 골프 기원에 관한 최고의 문헌과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당연 골프의 기원설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골프는 전혀 분야가 다르고 거리가 먼 프랑스와 중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까?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래됐을까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골프는 프랑스보다 그 역사적 기록과 자료면에서 약 318년이 앞서 있고 발전된 룰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프랑스로 전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원시적인 문화는 독자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문명은 거의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미뤄 스포츠에서도 원시적인 놀이 형태는 각각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체계화된 게임 또는 스포츠는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유럽에서는 골프가 스코틀랜드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북부에서 발생하여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전해졌다는 프랑스의 대륙 발생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골프에 관한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골프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자료에서 프랑스가 네덜란드보다 스코틀랜드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프랑스보다 골프에 관한 그 역사적 기록과 자료가 앞서 있고 심지어는 체계화된 규칙까지 가지고 있던 중국의 골프 기원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같은 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프랑스보다 그 기록과 자료면에서만도 약 300여 년이 앞서 있는 중국이 프랑스에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스포츠의 기원에 관한 예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도의 기원이라면 일본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유도가 일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인정하기 꺼려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정황으로 봐서 설득력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고려 15대 숙정왕 때 유도의 원형인 유술이 이미 행하여졌고 무해도 보통지에 유도에 관한 25법의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관계로 보아 임진왜란 때 우리 유술인들이 끌려가 어느 정도 책에 있는 유술을 전파시켰으리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받아지는 것으로 보면 기실 일본 유도는 한국에서 전래하였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러므로 일본은 유도의 기원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유도의 기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유라시아의 관계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죠? 특히 중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장보고 아시죠? 장보고가 그런 일본의 그런 사무라이 그런 이제 건법이나 이런데 대동류 유술이라고 해서 장보고가 이 해상을 지배했을 때 일본인들에게 전파해서 그런 것들이 검도라든가 그런 기술들이 전래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 장보고니까요.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의 스포츠 사상 연구가 부족하고 미흡하여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 못해 일본이 유도의 기원국이 아니라는 우리 주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뭐 자료가 문제니까 독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자료라든가 기록들을 우리는 좀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그런 이렇게 사소한 자료라도 보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일본이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도망갈 때 다 그 뭐 골동품이라는 거 다 싸가지고 가셨으니까 우리 같으면 뭐 다 버리고 가죠, 문부터. 근데 일본인들은 그런 게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그런 자료라든가. 그래서 독도도 뭐 들리는 얘기는 이 일본이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세계에서 이제 그 재판소 같은데 국제재판소에서
싸우면 우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료라든가 기록들, 근거들이 우리가 독도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근거, 기록, 이런 것들이, 그죠? 물증이 있어야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 민족의 좀 그런 게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당부하는데, 정말 좋은 자료들을 잘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런 자료들 잘 보관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 보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보면 일본한테 그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이제 뭐 아카이브도 형성하고 그래서 많이 발전돼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도 익히고, 저도 뭐 계속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데 그래도 참 놓칠 때가 많아요. 보관이나 이런 것들 아차하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관해 두고 저장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좋은 자료들, 뭐 이런 자료들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보관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또 잘 접목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예로서 이순수 교수님 얘기 말씀드렸죠. 이순수면 고구려벽화 무용청에 나오는 그림 중 말에 타고 있는 기사가 안장에 앉은 채 상체만을 뒤돌아 이제 뒤를 돌아보며 활 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활 쏘기 부분 중국을 기원으로 여기서 보면 그죠? 말을 타다가 요게 이렇게 뒤돌아서 활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고구려,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일반상적으로 쫓아가면서 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고구려 이제 학자들은 뭐 고구려의 독특한 활쏘기 기법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파르티안 샷이라고 해서 이제 고구려 명청에 나오는 수렵하는 그림 벽화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물들이 이제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이제 말을 앞질러 갑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그러면 동물들이 뭐 쫓아오다 바로 뒤돌아가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 계속 달릴 겁니다. 그러면 뒤돌아서 이렇게 쏘면 이 충격량은 배가 됩니다. 스쳐도 즉사입니다. 그런 강한 활쏘기 기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걸 설명하면, 자, 그래서 뭐 이제 1세기, 2세기경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9세기경에 보이고, 일본에서는 11, 12세기경에 이제 이런 활쏘기 기법으로 알고 있으나, 그 기원을 살펴보면 로마와 대전에 크게 위세를 떨치던 페르시아에서 기원전 2세기경에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법으로 파르티안샷이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독특한 활쏘기 기법이 어떤 경로로 고구려까지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문화가 서로 교류되는 속에서 전래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활쏘기 기법이 뭐 중국에서도 이제 기원 후 1, 2세기에 나오는데, 기원 전에 일단 페르시아에서 벌써 그런 활쏘기 기법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건 독특한 활쏘기 기법은 전래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도 역시 전래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이슬람 세계를 걸쳐 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죠? 중국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당연하겠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건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싼 바닷길, 추원길, 실크로드인데, 이제 뭐 실크로드로도 이렇게 동서가 교류를 했고, 추원길로도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길로도 교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전해졌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반대로 이렇게도 아까 파르티안 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왔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세계
이제 4대 문명을 보시면 이쪽 유럽은 아직 미개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문명, 예, 그 다음에 이 인더스 문명, 예, 그 다음에 여기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발달되면 결국에는 더 이 스포츠도 발달되니까요. 그러나 이 지금의 유럽 지역은 그 당시에는 아주 미개한 지역입니다.